엔비디아가 그동안 이제 GPU 가지고 독점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공식을 지금 구글이 깨버린 거잖아요. 이 둘이 이렇게 경쟁하면 좋은 건 우리죠. 어차피 HBM 같은 게 들어가요. 구글의 TPU가 더 확장을 한다는 그런 모델로 가버리면 일부 물량은 삼성한테도 주지 않겠냐. 결국 삼성전자가 앞으로 2나노에서 검증된 데이터만 확실히 보여주면 앞으로 미국에서 수주가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TSMC에만 집중적으로 이걸 몰아주기는 미국 자체도 이걸 원치 않는 그림은 분명히 맞거든요. 삼성이 저는 기회가 많이 생기고 있다.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그리고 앞서서도 잠깐 대화를 나누긴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 구글 TPU의 등장 이런 것 때문에 엔비디아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좀 국내 반도체 업계에 미친 영향 이건 무엇일까요? 이거는 근데 우리나라한테는 되게 좋아요. 저는 이제 이거죠. 아무나 이겨라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구글이 이겨도 좋고 네네. 엔비디아도 이겨도 좋고 승자가 누가 될지 아직 모르죠. 근데 승자가 결론 나려면 2년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엔비디아한테는 좋은 소식은 아닌 건 맞아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그동안 이제 GPU 가지고 독점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범용 GPU,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어느 기업이든 그냥 엔비디아 GPU 갖다가 그냥 꽂으면 돼요. 쓰면 되죠. 그리고 쿠다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으니까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엔비디아 생태계 안에서 그냥 AI 개발을 하면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물론 비싸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효율을 생각하면 어쨌든 이제 젠슨항 입장에서는 아니 그냥 성능이 좀 떨어지는 가성비 모델 그렇게 싸게 해서 쓰는 것보다는 우리 엔비디아 GPU가 비싸긴 해도 이거를 많이 가져다 쓰면 오히려 나중에 성능이 압도적으로 잘 나오니까 그걸 보면 오히려 이게 더 싼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었고 엔비디아가 그래서 시총 5조 달러까지 한번 간 거잖아요. 네, 그런 이제 역사적인 흐름을 보였는데 근데 갑자기 그 공식을 지금 구글이 깨버린 거잖아요. 한번 구글 TPU만 가지고 그 제미나이 3.0을 업데이트를 했는데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는 게 오픈 AI 챗 GPT보다 요새 구글 제미나이를 쓰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워낙 성능이 좋다고 하니까. 네네.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엔비디아 GPU 쓴 게 아니라 구글 자체 칩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더 충격적인 거죠. 엔비디아 GPU 안 쓰고도 이런 성능이 나온다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구글은 10년 전부터 구글만의 자체적인 그 반도체 생태계를 좀 만들어 왔어요. TPU 중심으로 해가지고 TPU를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 수십만 개를 연결하는 거죠. 연결해가지고 그 클러스터를 조성한 다음에 구글도 소프트웨어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최적화를 그동안 엄청 고민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구글의 생태계 안에서 또 구글은 장점이 구글 검색 데이터 있죠. 유튜브 데이터 있죠. 이걸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반 자체도 되게 원래 좋아요. 좋은데 여기다가 TPU를 결합을 해가지고 이 완벽한 생태계를 자체적으로 구축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엔비디아는 모두가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리로 따지면 이런 거죠. 엔비디아를 요리사로 따지면 엔비디아는 그냥 아무 요리나 다 하는 거야. 그냥 주문만 하면 다 만들어줘요. 네, 그런 이제 시스템인데 근데 구글 TPU는 구글 시스템 안에서만 일단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요리만 잘할 수밖에 없어요. 약간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 근데 여기서 관건이 뭐냐면 구글 TPU를 그러면은 범용처럼 쓸 수 있냐 없냐죠. 다른 생태계에서. 예를 들면 지금 메타가 구매한다는 얘기가 자꾸 돌거든요. 네네. 근데 메타가 만약에 구매해가지고 자기네 데이터 센터에 꽂았는데 엔비디아급 성능이 나와요. 그럼 이거 이제 완전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범용까지 되네? 근데 그게 검증이 지금 안 돼 있잖아요.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젠슨항 입장에서는 안 되길 바라겠죠, 당연히. 바랄 텐데 구글은 일단은 이걸 한번 팔아보겠다는 또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구글의 생태계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구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했던 M&A 중에 하나가 시놉시스라는 회사를 지분을 우리나라 돈으로 3조 원 주고 일부 지분 투자를 했어요. 시놉시스가 반도체 이제 웨이퍼 동그란 거에다가 우리가 보통 반도체 설계해서 그리잖아요. 그 설계하는 도구 있죠, 도구. 툴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걸 EDA인가 아마 그 용어 쓰는 것 같은데 그걸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들고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싶으면 그 회사에 툴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회사까지 지분 투자를 했다는 건 이제 젠슨항의 전략이 딱 보이는 거죠. 그냥 우리랑 다 같이 하자.
누구도 들어오지 마. 우리는 설계부터 다 끝까지 다 해주겠다. 이 밸류체인은 완전히 장악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이 아예 못 들어오게 막겠다는 의도가 굉장히 강한데 구글이 그걸 뚫고 범용화된 뭐 그 어떤 모델들을 계속 출시해가지고 엔비디아 일부 그 시장을 잠식할지 되게 흥미로운 경쟁이 앞으로 많이 펼쳐질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결론까지 나는 데는 지금 당장 알 수는 없잖아요. 써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최소 빨라야 1년, 한 2년 요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지금은 그냥 둘 다 성장한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이기냐 뭐 지냐 이게 아니라 둘 다 각자의 영역에서 일단은 경쟁을 하되 승부는 좀 나중에 난다. 그러면 이 둘이 이렇게 경쟁하면 좋은 건 우리죠. 우리는 왜냐면 이들 계속 투자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계속 거기에 어차피 HBM 같은 게 들어가요. HBM3 구글 TPU라고 저사양 모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글 TPU에도 고사양 HBM 최신 모델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는 대형 고객사가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구글의 경쟁은 한국 입장에서는 반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저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든 간에 뭐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 수요라든지 HBM 수요는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아요. 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네.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사실 처음에 이 이슈 때문에 엔비디아가 확 빠질 때는 그때 삼성은 올랐는데요. 왜냐면 삼성은 이제 어차피 엔비디아 비중이 낮은 회사니까. 그렇죠. 네. 근데 하이닉스가 급락을 해버린 맞아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 너무 오해인 게 아, 엔비디아가 마치 안 될 것처럼 빠지지만 엔비디아도 어쨌든 지금 같이 성장하거든요. 아직은 결론은 몰라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구글 TPU 점유율이 되게 높은 편이에요. 거기에 납품하는 비중이 낮진 않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좀 오해였죠 사실은. 그래서 한번 휘청했지만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주가가 좀 회복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은 둘 간의 경쟁은 어쨌든 오히려 엔비디아가 독주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그림이 우리한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반도체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삼성 파운드리가 이 TSMC의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특히 테일러 공장의 2나노 이하 공정이 TPU 생산에 유리하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 파운드리도 반격은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게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TSM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엔비디아 칩을 굉장히 많이 만들죠. 엔비디아의 이제 GPU, 그다음에 애플 칩을 또 많이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구글 혹시 그러니까 이거죠. 구글의 TPU가 범용처럼 돼가지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한테 좀 위협적인 범용 모델이 돼서 갑자기 물량이 팍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TSMC에만 의존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정도는 TSMC가 아마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구글의 TPU가 더 확장을 한다는 그런 모델로 가버리면 저는 일부 물량은 삼성한테도 주지 않겠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또 이 구글 물량도 예전에 아마 삼성이 했던 걸로도 제가 기억이 나고 근데 다만 삼성 파운드리 2나노가 아직 100% 검증된 건 아니잖아요. 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내년이 중요한 게 이제 내년부터 그 테슬라의 AI5 칩, 그 다음에 27년에 AI6 칩, 이 테슬라 수주를 받아놨거든요. 이런 것들부터 이제 검증이 좀 끝나야 돼요. 그래서 삼성이 어쨌든 파운드리에 대한 그 수준은 저는 충분히 구글이 만약에 물량이 늘어난다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과연 삼성을 믿을 수 있을까 파운드리 수율을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그 빅테크들이 저는 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조건은 되게 좋은 게요. TSMC 너무 비싸요. 비싼데 네. 비싼데다가 지정학적으로 트럼프 입장에서 너무 TSMC에 의존하는 게 좀 약간 불만이에요. 되게 불만이거든요. 이걸 좀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인텔 지분 투자도 하고 맞아요. 네. 망하게 두면 안 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뭐 미국 기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에 공장을 2개나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미국 공장을 활용하면 되게 트럼프 입장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사를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에 그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도 파운드리 쪽에서 일부 물량을 어쨌든 삼성에 일단 수주를 줬거든요. 그게 저는 이제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가 앞으로 2나노에서 뭔가 좀 수율을 올려주고 검증된 데이터만 확실히 보여주면 앞으로 미국에서 수주가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TSMC에만
집중적으로 이걸 몰아주기는 미국 자체도 이걸 원치 않는 그림은 분명히 맞거든요. 그리고 인텔은 근데 좀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그 중간에서 삼성이 저는 기회가 많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내년 2월에 이제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이 나오잖아요. 보통 2월에 신제품 나오잖아요. 거기에 옛날에는 뭐 삼성의 이런 프리미엄 스마트폰에는 보통은 퀄컴 거 썼거든요. AP라 그러죠. 반도체 두뇌가 되는 그 AP를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보통 쓰는데 내년 모델에는 이제 최상위 울트라 모델에는 스냅드래곤이 들어가는 거 맞아요. 그 밑에 일반 모델이 있어요. 갤럭시. 거기에 삼성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엑시노스. 요걸 탑재한다고 하더라고요. 엑시노스는 삼성 파운드리가 만들어요. 맞아요. 네. 요게 성공을 큰 문제 없이 쌩쌩하게 잘 돌아간다. 내년 2월에. 옛날에 3년 전에 발열 문제 터져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안 써버렸는데. GOS 문제.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해소하고 만약에 갤럭시 요 프리미엄급에 탑재했는데 아무 문제 없다. 이건 이제 이게 아마 이나로로 만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이미 검증이 끝난 거죠. 그러면 테슬라, 애플 그리고 요 구글 TPU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 2월이 이거는 삼성한테 파운드리한테 정말 너무나 중요한 저는 이벤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정부의 코스닥 육성 정책 기대감에 이 코스피 지수는 약간 지지부진한데 코스닥 지수가 갑자기 이제 급등하는 그런 또 일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 뭐 제약 바이오라든지 뭐 로봇주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그런 섹터들이 부각이 됐는데 이런 순환매 앞으로도 지속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당분간 코스닥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성과 보시면 코스피가 압도적으로 좋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코스닥은 사실 좀 많이 못 올랐는데 아직도 뭐 1000포인트도 못 갔으니까. 근데 이제 900포인트를 넘어섰는데 지난번에 이제 갑자기 정부가 활성화 대책 발표한다 뭐 이런 뉴스가 떠가지고 한번 폭등한 적이 있는데 활성화 대책을 아마 발표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 거기서 제가 제일 임팩트 있게 봤던 거는 아마 요걸 좀 기대하는 것 같아요. 기관 투자들이 사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위주로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연기금이 지금 코스닥 비중이 3%밖에 안 되는데 요걸 5%까지 늘릴 수도 있다. 그러면 그냥 사야 되거든요, 코스닥을. 무조건 사야 되네요. 네, 그러면 바이오부터 사버리겠죠, 시총 상위 순으로. 근데 그게 이게 확정인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러면 코스닥은 일단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담아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담아야 되니까 저는 좀 그걸 좀 일단 기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 그거예요. 정부 생각은 뭐냐면 이제 코스닥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투기판, 뭐 단타고 작전 세력들 놀이터. 약간 이런 식이 되게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코스닥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은 다 이전해요, 코스피로.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네, 그게 문제. 찾고 온 거 봐요. 알테오젠도 이제 갈 거 아니에요. 맞아요. 좀 있으면 가죠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안 된다. 여기도 상징성 있는 기업들이 남아서 뭔가 좀 시장의 질을 높여줘야 되는데 퇴출돼야 될 기업들은 가만히 있고 그리고 있어야 될 우량주는 그냥 저기 코스피 형님 동네로 가버리고 맞아요. 이사 가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활성화하자.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는 벤처 활성화를 좀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타트업이나 이런 것들이 성장해서 결국에 잘 되려면 코스닥 시장의 질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맞아요. 정부 정책상으로도. 그 중소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코스닥 이참에 좀 활성화하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 한번 했잖아요. 네. 그때 8년 전인가? 그래서 그때 주가 지수가 코스닥이 엄청 좋긴 했거든요. 실제 정책 때문에. 그래서 시즌 2가 한번 시작이 될 것 같고 다만 이거 아직 확정은 안 돼서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런 정책이 실제로 나온다면 부진했던 코스닥이 그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게 천스닥 얘기하잖아요. 예, 지금 천스닥 간이 많이 막 그러고 있는데 뭐 이게 되면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바이오가 일단 움직여줄 거고 바이오 혼자서만 가는 건 아니죠. 질문하신 대로 이렇게 순환매가 돌겠죠. 근데 파트너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2등이 2차 전지예요. 그래서 2차 전지도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이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요즘에 제일 핫한 게 로봇.
로봇. 여기가 그러니까 이 네 개가 좀 중심이 돼서 만약에 1000스탁이 간다면 이 순환매를 타면서 이 코스닥 1000포인트를 향해서 한번 가지 않겠냐.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이 또 비중을 3%에서 5%까지 늘리면 코스닥 시총이 코스피에 비해서는 거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네, 맞아요. 정말 뭐 훅 갈 수도 있겠네요. 네, 진짜. 근데 그 순식간에 왜냐하면 이게 좀 수급이 또 얇은 시장이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리고 보통 또 개인 투자분들이 코스닥을 또 워낙 또 선호하시니까 개인분들의 또 추격 매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런 정책들이 나오면 그러니까 약간 수급만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그런 좀 부분은 생기지 않겠냐. 근데 관건은 정부가 실제로 발표할지 그걸 좀 일단 기다려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